자, 들으신 대로 민주당 이제 오후 2시부터 김건희 여사 이 특검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애 집회에 나서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번 집회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집회라면서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명태균 녹취록 정치권의 새로운 변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정치권 쟁점을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주 국민의힘 대변인,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이 민주당 오후 2시부터 서울역 일대에서 지금 대규모 장애 집회에 나선 상황입니다. 먼저 최 교수님, 일단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또 5만 명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원래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이제 집회가 예정돼 있던 거였어요. 제가 길거리 다녀보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그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동원을 이제 독려하는 이런 현수막이 많던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으로 아마 민주당은 이제 그 수위를 끌어올릴 겁니다. 이제 대통령 아마 그 탄핵 얘기도 나올 것 같고 네. 하야 얘기도 나올 것 같고 나올 얘기는 다 나올 것 같은데 최대한 이제 그 수위를 끌어올리고 아마 제2, 제3의 집회로 나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지금. 네. 아마 이제 민주당은 2016년도 예. 10월 때 이맘때쯤인데 사실 촛불 집회를 의식할 겁니다 아마. 워낙 지금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네. 대통령 부인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부부까지 이제 이게 연장된 상황이라서 어쨌든 이 상황을 계속 끌어올려서 특히 아마 그 11월 15일, 25일 날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잖아요. 공직선거법 사건하고 이제 위증교사 의혹 사건이 있는데 네. 그것도 의식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사법부에 대한 무언의 압박 같은 것도 하긴 할 텐데 네. 그런 민주당의 속내와는 관계없이 지금 이제 뭐 방탄 집회라고 이제 국민의힘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언제부턴가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이 뭔가 이 야당의 저런 장애 집회를 비판할 명분 같은 게 네.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그저께 그 공천 이제 개입 의혹이 정황이 담긴 그 예. 녹취 공개된 다음부터 아마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최대한 이 수위를 끌어올릴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나선 장애 집회인데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장애 집회의 의미는 뭔가요? 최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라는 그것이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네. 사실 국감 이후에 다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고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적인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벽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장애 집회를 통해서라도 네. 국민들의 민심을 모으고 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호소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오늘은 주된 내용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민심을 모을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점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된 대통령의 육성 녹음이 나오면서 크게 네.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관련한 지금 현재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해서도 규탄하는 목소리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공세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회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는 야당에서 굳이 국회에서 할 수도 있는 일을 장외 집회로 가는 이유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우리 맞는 대변인께서는. 말씀이죠. 예. 장외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수당이 이도저도 도저히 해볼 수 없을 때 장외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서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행보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여론몰이를 통해서 이 사법부의 판단을 한번 뒤집어 보자 예. 이런 좀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원내외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여론몰이를 상당히 계획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내에 지금 최대 개파가 된 더민주혁신회의 네네. 여기에서 이제 일반 국민을 상대로 이제 무죄 촉구, 탄원 이거를 30일 기준으로 볼 때 2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100만까지도 지금 아마 목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제 손팻말을 들고 나와서 이게 릴레이 지명을 통해서 이재명은 무죄다 이렇게 팻말을 들고 나와서 지명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죠. 이거 이전에
예, 예. 이미 이렇게 국회의원들끼리 지명을 해요. 아, 네네. 그러면 팻말을 들고 나와서 이제 그거를 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아. 원내에서도 이재명은 무죄다라는 거를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여론몰이를 나서는 것 자체가 지금 15일,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예. 여기에 이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 이렇게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예. 나는 무죄고 떳떳하기 때문에 이런 나서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탄원 촉구, 지명 릴레이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이번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겠느냐 역시 네. 여론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 이재명 방탄이란 지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이제 민주당의 장애 집회에 대해서 민생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지금 언급을 해주셨고 또 아까 최 교수님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좀 그래픽이 나오니까 제가 좀 설명해 올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사법 방탄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규탄리가 2일이 좀 잡혀 있죠. 그다음에 민주당 김여사 특검법 추진이 14일이고요. 김영경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지금 14일 날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일 날 이재명 선거 위반 1심 선고 있고요. 그다음에 25일 날 이재명 대표의 위증거사 혐의 1심 선고가 저렇게 있어요. 11월이 아주 중요한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을 이겼기 때문에 네. 대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중원으로 진출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예. 말이 거칠어지는 이유는 시간의 유령이라는 법원의 시계가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급함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재보궐 때도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언론이 탄핵 운운한 거 아니냐 얘기하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고 돼지 눈에는 돼지라고 했는데 네네. 그렇다면 언론과 국민이 돼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본심을 가린다고 하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저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그 지지자들, 민주당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의혹 수준이 아니라 1심에서 나온 사법부의 판결이기 때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의해서 방어보다는 적극적인 공격을 통해서 자기 진영들의 사람들을 뭔가 흐트러지지 않을 공산 네.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아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본인이 그 김우영 의원인가요? 그분이 네. 이제 국정감사 때 법관 출신 주제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상 경고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법부 앞에서 이런 어떤 장애 집회를 통해서 압박을 하는 그런 모양새는 예. 좋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법부 압박이라는 얘기했는데 장윤조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글쎄요. 저 정도 해서 집회를 해서 저기서 얘기를 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 많은데 동일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정치 공세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저는 사법부에게 압박을 할 수도 없고 사법부가 압박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11월 15일, 25일 이렇게 1심이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이 11월 2일이니까요. 아마 재판부로서는 이미 결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해졌을 것이고 예. 그리고 어쩌면 판결문의 초안도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는 단계일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오늘 하는 장애 집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국민들께 호소하는 것 예. 이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특히나 거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정권이 실정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견제하고 질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지금 좀 중점적으로 내용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과 이 민주당의 장애 집회와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바로 연결짓는 것도 사실 공감 가지를 않는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이 네. 사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어떻게 난다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논란이라든지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는 각각의 별개의 문제인 것이지 예. 그것을 연계해서 보시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하나가 실현된다라고 해서 나머지 리스크가 희석되거나 하는 관점은 아니기 때문에요. 예. 야당으로서는 야당의 일정대로 그리고 야당의 타임 플랜대로 그대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국회가 아니고 왜 장애냐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국회
국회에서 그동안 여러 번 통과시켰거든요. 네. 그러나 그때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민심을 모아서 장외에 나가서라도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야만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통과될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수용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도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장외에서 제가 듣기로는 뭐 한두 번이라고는 얘기를 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던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장외에서. 아직으로는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번 장외 집회 이후에 앞으로 또 있을 전국의 흐름, 방향들을 본 후에 아마 전략적으로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아마 오늘 장외 집회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지 그리고 국민들께 공감들을 형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그 재판을 생중계하자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될 것 같아 보이세요? 주진우 의원이 지금 그 주장을 하고 계시죠. 네네.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재판을 공개했을 경우에 네네. 국민 여러분들이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그렇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에 대해서 명백히 국민 여러분들이 그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주장도 나왔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탄핵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니 실제 탄핵에 효과를 내는 일종의 연성 탄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탄핵 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던 국민이 직접 심판하는 방법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기존 탄핵 제도를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탄핵 효과를 낸다라면서 지금 탄핵 얘기까지 꺼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탄핵을 하려면 말이죠. 일단 수사가 필요할 겁니다. 네. 대통령은 현직일 때 기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소추되지 않는다는 게 그러나 수사할 수 있는 거죠. 예. 지난 2016년도 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전에 수사를 했었어요. 예. 수사한 다음에 이제 탄핵이 되고 나서 헌재에서 파면이 됐던 이런 절차였는데 예. 근데 그래서 탄핵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 어쨌든 31일 날 그저께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던 것 같은 정황이 담긴 그야말로 녹취가 공개가 됐어도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위법한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 그날이 5월 9일이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 당선이 신분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 주장은 상당히 명분이 약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위법한 사항이 드러나야지 수사가 되고 그래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예. 그래서 민주당이 아직은 탄핵을 공식화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상 이미 탄핵 얘기를 시작하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단 탄핵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역풍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개헌을 통한 대통령 4년 중임제의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그 대통령 스스로가 이제 그 4년 중임제에 대통령도 스스로 포함된다. 이렇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임기가 단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른바 7공화국이 열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물러나는 건데 야당이 바라는 게 그게 가장 큰 제일 좋은 프로그램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조기 대선이 가능하니까. 아.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사법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예. 이재명 대표로서는 빨리 대선을 치름으로써 대법원 판결 이전에 대선을 치르겠다는 생각을 할 직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야당의 그런 속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하는데 네네. 문제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냐 문제예요. 국민들이 이제 서서히 임기 단축 문제나 개헌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그 여러 가지 장애 집회 예. 국민의힘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자초한 게 여건이에요. 예.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높아지고 대통령이 국민들의 민심에도 이반되지 않으면 네. 감히 저렇게 못한다고요. 근데 저렇게 이제 장애 집회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가시화시키면서 제2, 제3으로 갈 것 같은데 네네. 이건 어제 여당이 뭔가 결단을 내릴 때 대통령께서 결단 내릴 때 저걸 막을 수가 있는 것이지. 예. 저 당의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속내는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당이 저렇게 푼지박산이 나기 직전 상황 같은데 예. 이렇게 되면 이건 점점 막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김기웅 부대변인께 이렇게 여쭙게 지금 그 최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자초한 거는 뭐 여당이다라는 말씀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탄핵으로 가기는 사실 좀 어려워 보이니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조기 대선이라도 뭐 탄핵적인 효과를 내겠다 이런 전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응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평가를 내리자면 연성 탄핵, 그러니까 탄핵을 하고 싶은데 사법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안 된다고 본인들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17점
17초 5초라는 그 어떤 녹취를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야당이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안을 댔을 때 전후 맥락이 있고요. 또 당사자인 명태균 씨도 짜깁기 됐다고 있고 예.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그런 내용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 녹취를 가지고 우리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지금 너무 앞서가는 부분에 있어서 예. 대통령실이나 여당은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네네. 문제는 야당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목을 아예 부러뜨리고 끌어내리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탄핵의 어떤 중독, 탄핵의 어떤 경험, 유혹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는 집권하기 전에 본인들이 선거를 통해서 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끌려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생존 본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금정구청의 어떤 선거를 민주당이 반추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총선 때 그쪽 금정 쪽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격차가 13%포인트 차이가 났다고 그럽니다. 예. 이번에 22%더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절실함이 뭐 일정 부분 기여한 바도 있겠지만 네네. 제가 볼 때는 야당의 이런 탄핵, 총선에서 힘을 줬더니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오로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정략적인 행태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예. 심판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를 주신 만큼 지지율이 떨어지는 우리도 바뀌어야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는 것이 결국 대통령을 바꾸고 하야시키고 그게 안 되면 꼼수 탄핵을 용인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 아니라 조기 대선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장윤주 변호사께서는요? 글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현실적으로 크게 논의되는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개별 의원들의 좀 개별적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보이고요. 네네. 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여권이 자초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돌이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앞으로도 아마 뭐 탄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뭐 공식적으로 공론화하거나 뭐 지금 논의한 적도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앞장서서 논의를 하거나 먼저 이슈를 꺼내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국민들의 민심이 어디로 가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전국의 향방을 민주당은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탄핵으로 가자면은 헌법재판소의 허들을 넘어야 되는 것이고 조기 대선 개헌을 하자면은 국민 여론의 허들을 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개헌에 관한 헌법 조항을 보게 되면 128조, 129조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시일이 딱 못 박혀 있어요. 공고 개헌안 발의가 되면은 공고를 해서 20일 동안 그리고 예. 60일 이내에 국회 표결을 해야 되고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서 이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시한적으로 딱 110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효용성이 있다라고 아마 민주당에서는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129조의 그 조항을 보게 되면은 임기를 연장하거나 내지는 중임으로 개헌한다고만 되어 있지 예. 이것에 대한 축소 논의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포함시켜서 이제 아마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것인 것 같은데 예. 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실지 과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좀 다음 주제는 영상으로 만나보면서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고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자진하야 하시라. 본질은 명태균 씨의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고 사실 매몰차게 끊으셨다고 합니다. 딱 끊은 거예요. 혹시 이거를 편집하셨나요? 아니면 짜집기를 하셨나요? 당에서 다 알아서 할 것이라는 내용은 잘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왜 김건희 여사가 수술해서 화해실에 후보가 있습니까요? 자, 지금 보신 대로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열린 이제 운영이 이제 국감에서 날이잖아요. 이제 고성과 설전이 계속 이어졌죠.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이 김영선 이 공천 개입 논란 관련 통화 녹음
이게 발단이 됐죠. 뭐 쭉 진행이 되어 온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 김기웅 부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 건지를 좀 정리해서 좀 전해주세요. 우선적으로 이게 모든 것들이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시점을 봤을 때 10월 31일, 그다음에 또 운영위가 다음 날 있었고요. 네네. 오늘은 또 이어서 장애투쟁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15일과 25일 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어떤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약한 고리라고 생각해서 계속 공격을 하다가 네. 좀 뒤늦게 보니까 대통령의 육성이 있는 어떤 녹취를 발견을 한 거죠. 근데 그 부분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쟁점화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인 양 이렇게 받아들일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대통령이 뉴욕에서 했던 바이든 날리면 관련해서 그 녹취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MBC는 바이든이 명확하다고 해서 자막까지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올 초 1심 선고가 났는데 그거는 대통령이 바이든과 미국 정부, 미국 의회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게 아니다, 욕을 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잘못된 보도죠. 하지만 거기에서 MBC는 자막까지 넣고 들리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그거를 각인 효과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녹취를 통해서 쟁점화하다 보면 그게 사실인 양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야당은 혹이라고 보지만 좀 시간을 두고 사실관계의 맥락을 짚어보다 보면 대통령의 단순한 의견 표명 그리고 특히나 대통령이 아닌 당선인 시절의 어떤 민간인 신분으로서의 어떤 의견 표명이 과연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실제로 청와대가 여론조사를 해서 어떤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당해주고 그게 경선을 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거는 거리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건 대통령실이 아주 조직적으로 통으로서 한 거고 네. 울산 경찰청장을 통해 가지고 하명 수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요. 네네네. 그 사안들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쪽 입장에서는 뭐 사실 어떤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차단을 하고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뭔가 종합적이고 정교한 어떤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달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육성 녹취록이 나온 거거든요. 네. 게다가 공천에 개입한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되는 정황이 있는 그런 녹취입니다. 네네. 그럼 대통령의 육성 녹취록이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연기되나요? 야. 또는 1심 선고가 뭐 열리지 않나요? 전혀 아닙니다. 11월 15일, 25일에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예. 이 육성 녹취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자꾸만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자꾸 연결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오히려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더 크게 부각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국민이 실망하신 마음에 그 본질적인 지점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께서는 이 녹취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래서 공천 개입 여부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또는 5월 9일에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민간인인지 공무원인지 이런 것에 본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대통령의 육성 녹취록으로 공간이가 들고 왔는데 김영선이 해줘라라고 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 과연 어떤 사정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마음들을 어떻게 수습하고 헤아릴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실이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제 아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얘기했지만 짜깁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고 뭐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대화가 예. 나오는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중간에 명태균 씨가 네 하고 대답을 중간에 한번 합니다. 아, 중간에. 네. 예.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명태균 씨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네. 이것이 이제 3등분을 했을 때 그 대화의 주파수 그 역대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화가 쭉 물 흐르듯이 이어져서 편집 없이 나왔다면은 네네. 그렇게 주파수가 다를 수가 없다는 주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무슨 자동차 소음인지 바람 소리인지 이게 소음이 좀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그 주파수가 변경
변경되는 것을 좀 가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네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뭐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는 요지에 예, 예. 이야기를 하셨다고 명태균 씨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나오지 않았다는 점. 뭐 이런 면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짜깁기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그냥 주장이 아니라 이제 전문가라 의뢰해서 그 그렇습니다. 결과를 받아서 한 얘기죠. 그게. 그렇죠. 그 소리에 관해서 예.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그 연구소에서 결과를 받아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뒤 맥락까지 포함한 전체 대화를 다 봐야 한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이 저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네. 글쎄요, 이게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대통령의 이 육성이 짜있게 됐는지 조작인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아, 예.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주장을 예. 받아서 국민의힘이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그 명태균 씨가 또 한 얘기가 또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말이죠. 대통령 육성 공개되고 말고. 네. 그런 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대통령 관련 이외에 말이죠. 김건희 여사 특검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만 네. 김건희 여사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공천에 개입한 것 같은 정황 같은 거 많이 나왔었어요 벌써. 그래서 장애 집회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장애 집회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만 이게 그렇게 어색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장애 집회가 이제는. 그건 국민들 여론이라는 게 말이죠. 네. 그저께 이제 금요일 갤럽 조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예. 그거 앞으로 또 바뀔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민심이 어디로 가고 있나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 국감에서 말이죠 운영위에서 이게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하. 이게 과연 국민의 민심하고 부합할까요? 그걸 좀 봐야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빨리 여기 대해서 지금도 뭐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빨리 설명을 직접 하셔야 돼요. 아. 해명을 직접 하시고 예. 사과 리스크 하고 그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하고 이래야지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과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장애 집회를 막을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놔도 자꾸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렇게 자꾸 방어하는 듯한 이런 기제로 가면 네네. 민심은 더욱 위반될 것이다. 이 위법한 거 또 별개 문제, 이거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간파해야 돼요. 대통령실도. 근데 지금 초기에 이 대통령실이 대응한 게 대단히 미숙해 보입니다. 이게 공식 보고받지 않았다. 윤석열 의원도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면 아니 공관위원장만 보고합니까? 공관이 그런 여러 가지 결과를.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대통령실 입장에서만 바라다 보니까 점점 민심과 멀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제 해결할 문제를 이미 좀 넘어섰다. 정치적으로도 글쎄요,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된다는 지금 주장을 좀 최 교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일단 그 대통령실의 입장이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관계는 이미 끊어졌고요. 취임식 전날 전화가 와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법률적으로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를 보는 그 맥락일 텐데 이걸 먼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 부분은 국민들한테 사과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인을 유발했기 때문에요. 글쎄요, 뭐 제가 그 사과할 일인지 여부는 좀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네, 일단 사과할 사과.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실장님. 경선 룰 갖고 이런저런 간섭을 실장님 해서 사과할 수 없다는 앞으로 말씀이시죠?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 그리고 딱 끊은 거예요. 그러다가 취임식 전날에 전화가 와서 실장님 축하한다는 전화를 받은 간략하게 겁니다. 말씀해 주시고. 네, 지금 네. 정진석 실장은 본질은 명태균의 주력을 중간에 끊었다, 매몰차게 끊었다. 이게 핵심이고 본질을 봐야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그 야당 질의 속에서 강혜경 그분이 나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언제까지 연락을 했느냐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 네네. 당선된 이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 네.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명태균 씨가 영향을 줬느냐 예. 그 부분 아닙니까? 네. 근데 강혜경 씨조차도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직접적으로 뭔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교류한 적은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는 이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부분은 차차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야 된다고 보는데 네네. 왜 우리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다뤄야 되느냐. 그건 야당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야당이 문제 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수준을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탄핵의 요건에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두루뭉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야당이 여당의 성공을 바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집권 플랜 속에서 끄집어 내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저쪽은 죽자 사자 하고서 옷 다 벗고 뛰어오는 형국인데 우리는 넥타이 매면서 뭐 흠 안 묻힐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저쪽이 선의를 가지고 우리한테 하느냐. 그렇다면 우리의 애티튜드도 우리의 예. 태도 또한 분명하게 법적으로 맞다 그러다에 대해서 해줘야지 국민들이 볼 때 혼란스럽지 않다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법적인 부분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 무슨 대통령이 설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만은 확실하다. 대통령이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도 하지만 이 전체적인 플랜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플랜에서 글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오는 것을 그냥 뭐 넥타이면서 편안하게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공세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 지점도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이 안타깝습니까? 결국 정부 여당이 할 수 있는 공세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반문이 듭니다. 예. 결국 지금 불거지는 것은 지금 여권 내부에서 결국 명태균 씨 관련된 리스크라든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때문에 지금 악재가 거듭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악재를 어쨌든 그 악재 내부에서 해명을 하고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될 텐데 그 자체에서 수습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억지로 끌어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사실 이런 식의 논리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께서도 이제는 동의해 주시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 그리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든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민들도 이것을 연계해서 보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두 번째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상정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또다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 경호처 차장께서는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비서실의 이혼모 증인, 강기훈 증인, 황종우 증인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장으로 출석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고발 조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손대지 마! 사과부터 하세요! 왜 자꾸 보재기를 냅니까? 왜 자꾸 보재기를 내요? 앉아서 얘기해 주세요. 사회자가 운영위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사과를 왜 합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뻔히 나오지 않을 걸 알면서 쇼한다 이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은 부르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30명 정도 증인 요청을 했는데 이제 채택이 하나도 되지 않았죠. 이번 운영위뿐만 아니라 지금 지난번 일반 국정감사에 있어서 종합 국정감사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네. 국민의힘이 물론 뭐 수적 열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혀 증인이 채택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사실 이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21일에도 법사위에서 한 차례 발부한 적이 있고 예. 이것을 그지 국회 행정 직원들이 가서 이제 송달을 하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는 법사위에 있는 그 위원들 또 어제의 경우에도 또 마찬가지로 네. 현직 의원들이 가서 이제 이것을 송달하겠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 이게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좀 시끄럽게 하기 위한 그런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예. 전반적으로 그 증인 채택 그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일종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편파성이 이제 너무 심하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까 쭉 말씀해 주셨지만 그 법률이 어떻지만 지금 상황이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만은 맞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정된 발부안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는 의미로 기권하고 다 야당 의원들 주장대로 안건이 처리된 이런 건 또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저런 이제 일이 뭐 이제 어제 오늘 일이 그렇지는 아니에요. 않죠. 어차피 예. 여당과 야당의 이 지금 구도가 극단적인 대결 구도예요. 전혀 예. 바람직하지 않죠. 야당이 다수당이라 해서 저렇게 흉포처럼 부딪히는 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예. 이미 그렇게 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런 건 우리가 시큰 비판했고 저도 여러 번 비판했습니다만 네네. 막을 길이 없어요. 일단 의석이 많으니까. 어쨌든 국민들이 야당에게 의석을 많이 줬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는 건데 야당의 저런 행태는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죠. 같이 증인도 채택하고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저도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게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결국은 그걸 해소해야 돼요. 그게 해소되면은 다른 게 풀리고 야당이 저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저렇게 함부로 못할 거라고요. 네. 제가 자꾸 주장하는 게 여러 가지 본질이 있는데 본질 나도 자꾸만 이 뭐 저기 그 육성 나온 것도 시점을 문제 삼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이 안 통한다 그런 얘기예요. 저도 그런 말에 되게 동의해 왔는데 대체로 동의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한다는 그 국민의힘의 이 목소리가 대단히 왜소하게 들린다고요. 이미 그렇게 민심이 흘러가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제가 볼 때 탄핵이 되기도 어렵습니다만 탄핵이 설령 의결된다 하더라도 헌재가면 기각될 확률이 높은데 현재로 봐서는 그래요. 그렇죠. 예. 지금 뭐 탄핵을 꺼낼 계좌는 아니긴 합니다만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이 자꾸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위반하고 있다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이거 자꾸 시점이 문제다, 전략적이다. 전략적이죠, 민주당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맡겨서 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걸 막을 길이 없잖아요. 어떡합니까? 이쪽에서 당당하게 나오고 해명할 거 해명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해서 예. 민심이 돌아올 때 그걸 저절로 막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건 나도 자꾸만 다른 걸 얘기하고 민주당 비판해봐야 의미가 별로 없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예. 꼭 드리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이 됐는데요. 일단 한동훈 대표 지금 침묵을 이어가고 있어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한동훈 대표에서 공식적으로 메시지는 내지 않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 뭔가 메시지를 주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라 당내 중진들 그리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입장을 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예.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제가 21년 6월에 이제 기자를 하다가 제안을 받아서 제가 회사 관두고 나서 이제 캠프 쪽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게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엑스파일이었습니다. 그때 김건희 여사는 줄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야당은 계속 그렇게 공략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부적절한 어떤 명품백을 받은 처신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지만 네. 모든 것들 심지어 캄보디아 가서 심장병 환아를 했는데 그거를 빈곤 포르노라고 지적을 하고 네. 악마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저도 답답한 게 사실관계를 넘어서 인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에 대해서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네. 대통령실이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개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개혁의 동력이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 이런 일련의 상황 때문에 잘 유지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요. 네네. 그런 부분이 야당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때로는 어떤 필요한 말들과 어떤 예.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도 뭐 대통령이 이제 이번 달 안에는 뭔가 좀 입장을 하고 이런 이야기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글쎄 이제 뭐 정진석 실장께서 이제 법적, 정치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사실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그 현상 변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녹취록이 나오기 전과 후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이 네네. 됩니다.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무지성으로 쉴드를 친다거나 네네. 도덕적 우위가 없다거나 이런 정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을 우선적으로 해보아야 하는데 사실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은 아무래도 대통령 내분이실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도 뭐 당선 전에 당선되고 나서 취임 전에 뭐 수백 수천의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별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정진석 실장도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교감이 이루어진 이후에 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염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차원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대통령실과의 충분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차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심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쭉 지켜보니까 시기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빨리 정리 시간을 좀 제대로 맞춰서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